우리가 수십 년 동안 벌여온 마약과의 전쟁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처음부터 뭐랄까 경제학적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은 그 불편한 진실을 아주 냉정하게 숫자로만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하나의 거대한 역설이에요. 마약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거두었던 가장 빛나는 승리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최악의 결과로 이어졌는지 그 미스터리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1993년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사살됐을 때 전 세계가 진짜 환호했죠. 그리고 먼 미래, 2026년이라고 해볼까요? 또 다른 거물이 잡혀도 반응은 똑같을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시장은 100배나 커졌고 마약은 1000배나 더 독해졌습니다. 아니, 왕을 죽였는데 왕국은 왜 더 강해지는 걸까요? 이상하죠?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끝까지 파고들어야 할 핵심입니다. 이건 그냥 범죄자 한 명 잡는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수익률 100만 %. 이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모든 걸 지배하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또 가장 끔찍한 비즈니스, 바로 그 경제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괴물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해부해 보죠. 모든 것의 시작은요, 바로 하나의 결정적인 기술 혁신이었습니다. 이 비교표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마약 시장이 농업에서 화학으로 넘어간 건 비유하자면 마치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간 것과 같은 엄청난 기술 도약이었어요. 옛날에는 코카인 만들려면 넓은 밭도 있어야 하고 날씨도 따라줘야 했죠. 불안정한 농사였단 말입니다. 근데 펜타닐 같은 합성 마약은요? 그냥 작은 실험실하고 화학 원료만 있으면 끝이에요. 이게 경제학적으로는요, 완전 재앙인 겁니다. 왜냐면 생산 비용은 거의 0에 가까워졌는데 생산량은 사실상 무한대가 된 거거든요. 세상의 모든 제조업체가 꿈꾸는 그 완벽한 공급 곡선이 하필이면 이 최악의 시장에서 실현된 거죠. 이 죽음의 가치 사슬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1단계. 약 1000만 원, 800달러 정도로 화학 원료를 삽니다. 2단계. 이걸 간단한 실험실에서 뚝딱뚝딱 만들면 40만 개가 넘는 펜타닐 알약이 나와요. 그리고 3단계. 이 알약들이 국경을 넘어서 팔려 나가는 거죠. 자, 이 간단한 3단계를 거치고 나면 과연 얼마가 남을까요? 수익률이 얼마냐고요? 자그마치 100만 %입니다. 100만 %요. 100만 원 투자해서 100억 원을 버는 사업이에요. 우리가 투자의 규제라고 부르는 워렌 버핏의 연평균 수익률이 20%인데 말이죠. 경제학의 가장 기본 원리가 뭡니까? 바로 인센티브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익이 보장되는데 공급자가 계속 나타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바로 이 비유가 지금 상황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회장을 체포하면 반도체 기술이 사라질 거라고 믿는 것과 같다. 마약 카르텔의 보스를 잡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기술은 이미 세상에 다 퍼졌고 만드는 방법도 다 알려졌는데 우두머리 한 명 잡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자, 그럼 도대체 왜 단속을 하면 할수록 상황이 더 나빠지는 걸까요? 이 이상한 역설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경제학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금지의 철칙이라는 건데요. 내용은 정말 간단해요. 근데 그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끔찍합니다. 뭐냐면 단속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금지된 물건은 더 강력해지고 더 작아지는 방향으로 진화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잠시 밀수꾼이 됐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기 삼엄한 국경을 넘어야 해요. 뭘 운반하시겠어요? 답은 너무 뻔하죠. 숨기려면 트럭 한 대가 통째로 필요한 대마초를 고르시겠어요? 아니면 여행 가방 하나면 되는 코카인? 그것도 아니면 그냥 편지 봉투 하나에 쏙 들어가는 펜타닐? 그렇죠. 단속이 심해질수록, 즉 리스크가 커질수록 밀수꾼들은 가장 작고 가장 강력한 걸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악랄해서가 아니라 지극히 합리적인 경제적 판단인 거죠. 그 합리적인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가 바로 이 끔찍한 진화의 사달입니다. 단속을 피하려고 헤로인보다 100배 강한 펜타닐이 나왔고 이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코끼리 마취제인 카펜타닐까지 등장했어요. 모르핀보다 1만 배나 강하죠. 왜요? 오직 숨기기 쉽다는 그 경제적인 이유 하나 때문에요.
결국 마약과의 전쟁은 마치 항생제를 남용해서 내성이 생긴 슈퍼박테리아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스스로 점점 더 강력하고 치명적인 마약을 만들어내는 진화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끔찍한 역설이죠. 자, 지금까지 완벽한 공급 시스템을 봤으니까요. 이제 동전의 반대편을 봐야겠죠. 바로 이 완벽한 고객을 만들어내는, 즉 절대로 깨지지 않는 수요가 어떻게 설계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답은 우리 뇌 안에 있습니다. 이 보상 회로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뇌에서 나오는 도파민 수치가 한 50 정도? 성적인 쾌감이 100 정도라고 하면요. 펜타닐은 1000을 그냥 훌쩍 넘어버립니다. 이건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그야말로 뇌에 떨어지는 핵폭탄 같은 쾌락인 거죠. 하지만 그 대가는 정말 끔찍합니다. 이 엄청난 자극에 뇌가 이러다 죽겠다 싶으니까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행복을 느끼는 회로를 그냥 끊어버려요. 이걸 하향 조절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행복을 수신하는 안테나를 스스로 부러뜨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약 없이는 아주 작은 행복조차 느낄 수 없는 그저 끔찍한 고통만 남는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에 기술이 제대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전에는 마약을 구하려면 막 어두운 골목에 가서 무서운 사람들 만나고 그런 심리적인 장벽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텔레그램으로 주문하고 암호화폐로 결제하면 끝이에요. 우리가 배달 앱으로 치킨 시키는 거랑 똑같이 지정된 장소에 그냥 두고 갑니다. 진입 장벽이 사실상 없어진 거죠. 이야기가 너무 절망적으로만 흘러갔나요? 하지만 그렇다고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의 실패한 전략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전쟁터를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그 해답의 실마리를 아주 유명한 쥐공원 실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은 우리에게 마약 중독의 본질이 사실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과 고립의 문제일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실험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털 빈 우리에 쥐 한 마리를 홀로 가둬요. 그리고 물하고 마약 섞은 물 2가지를 줍니다. 결과는 쥐는 마약물만 마시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두 번째 실험은 다릅니다. 쥐 공원이라고 불리는 아주 넓고 좋은 환경에 다른 쥐 친구들, 장난감, 맛있는 먹이를 함께 넣어줬어요. 똑같이 물과 마약물을 줬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쥐들은 마약물을 거의 무시했습니다. 이 실험이 말해주는 건 아주 명확해요. 문제는 약이 아니라 환경과 고립이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결과를 경제학 용어로 바꿔보면 해답은 더 명확해집니다. 공급을 억지로 막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전략이 있다는 거죠. 바로 수요 곡선 자체를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마약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건강한 사회, 인간을 위한 쥐 공원을 만드는 게 진짜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싸움은 마약이라는 물질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어쩌면 사람들을 마약으로 내모는 그 절망과의 전쟁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전쟁터는 과연 어디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